자, 얘 볼까요? 촬영을 한 거는 따로 링크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보시면 되고 나중에 그날 바로바로 보내도록 할게. 되도록이면.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다항식의 가치연산이다 라고 하는 다항식의 계산, 사실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 오늘 개 쉬운 거를 할 건데, 문제는 너희가 이 녀석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 그래서 오늘 배워보도록 해봅시다. 이 내용부터 쭉 설명을 할 거예요. 혹시 다항식이 뭔지 아시는 분? 땡. 형이 여기 안 해. 이거 고등학교 제일 처음에 우리가 1번 보통 고등학교 1번 문항에 다음 중 오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항이 제일 많이 나오시죠. 첫 번째 중간고사 제일 처음에 보실 때. 그 중에 너네가 제일 많이 낚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다항식의 정의가 낚이시는데, 다항식의 정의는 항이 한 개 이상의 식입니다. 그러면 한 개를 여러 개라고 할 수는 없죠? 그치? 그래서 보통 너희들한테 보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항식은 항이 두 개 이상의 식이다 라고 하면 너네가 맞는 얘기네 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항이 한 개 이상의 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거는 뭐다? 단항식도 다항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노트에다 필기를 하시라고요? 노트에다가 승주야, 예? 너 노트 받았잖아? 아이고. 정신을 차리세요. 자, 단항식도 단항식이에요.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문제는 항이 뭐죠? 항. 응. 뭐가 항이야? 어떤 값? 자, 3x 플러스 2y 더하기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 항이 몇 개죠? 3개. 3개. 그치? 네. 뭘 항이라고 한 거야? 숫자? 숫자? 그럼 x 플러스 y는 숫자나 문자. 네. 숫자 문자? 어? 인수? 원래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면 그거 자체가 인수죠?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를 인수라고 불러요. 인수분해에서 어차피 인수를 따로 얘기하겠지만 원래 인수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각각의 다항식들을 우리는 인수라고 부르죠. 항이 뭐냐고 근데 항이. 근데 항이 뭐야? 버리는 장식으로 그런 거야? 중학교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원칙적으로는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써있으나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왜죠? 아까 내가 뭐라고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면 항이 몇 개? 3개. 3개. 그럼 마이너스 5도 항이네? 거기 문자 있냐? 상수항. 그렇죠. 상수항이죠. 네. 상수항은 항 아니야? 항이에요. 항이잖아. 그래서 원래 항이라고 하면 곱하기로 연결된 식입니다. 정확하게는 수나 문자를 곱하기로 연결한 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숫자 있냐? x라고 해서 숫자 있어? 1이 생략된 거죠. 그렇죠. 1이 생략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5는
곱하기로 연결됐다며. 네. 응? 뭐라고? 맞아, 곱하기. 그래서 곱하기로 연결돼 있잖아. 나눈 게 없잖아요. 더하기 없고 빼기 없잖아요. 보기 시기에. 곱하기를 표현할 수 있지만 나누기나 빼기는 표현할 수가 없죠. 물론 숫자는 5 나누기 1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2x라고 하면은 당연히 2 곱하기 x로 표현할 수 있으니 얘네들은 항이 맞아요. 됐지? (3분의 x는) x 나누기 3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와 문자의 곱으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x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항이 맞습니다. 됐니? 마이너스 x분의 2, x분의 뭐 할까? 7? 이런 거 할까? 얘는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니? 얘를? 아니요. 우리는 얘네들을 무조건 쓸 수 있는 방식은 마이너스 7 나누기 x라고 쓰거나 마이너스 7 곱하기 x분의 1로 써야 되는데 x분의 1 자체가 아직 문자 아니잖아.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모두 다 항이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잘 생각해보면 다항식이라고 배울 때 분모에 x나 y가 있는 녀석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애들의 문자가 분모인 녀석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항이면 우리가 뭐야? 개수와 차수라는 걸 배우시죠? 그렇죠? 차수는 뭐죠? 개수는 뭐고요? 차수와 개수. 차수. 응. 말해봐. 차수 저거 제곱 제트. 아니. 잠깐만. 그렇지. 차수 그 제곱 된 것 중에 지수가 제일 큰 거? 얘 몇 차죠? 2차. 2차요? 3차인가? 3차요? 4차인가? 그러면 너네 얘 뭐라고 부르지? 어. 1차 함수라고 부르죠. 1차네? 1차식이네? 네. 그럼 몇 차식이네? 2차. 식이 아니죠. 아, 그렇네. 항이 한 개 더 있어도 다항식. 다항식도 식이죠. 그렇네. 하나만 있어도 식이야. 2차. 네가 생각하는 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등호가 없으니까 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건 등식이 아니고 등식이죠. 얘는 등식이 아니고 그냥 우리 뭐 하는 거? 식인 거죠. 예. 다항식이에요. 몇 차예요? 2차. 네. 2차 확실하게 2차다 이거. 말을 못하죠. 말할 수 없습니다. 누나 이거 1차 함수 맞아요? 아니 사실 말 못해요. 그래서 1차 함수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죠. 한 A는 0이 아니고 A랑 B는 상수요. 이 말이 들어있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얘네 문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리고 0도 아니니까 X 안 없어져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1차 함수야. 그러면 여기서 X랑 Y가 문자입니까? 몰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차수라고 하는 건 문자가 곱해질 개수다. 글씨가 조금 나오네. 하도 안 썼더니 오랜만에 쓰니까 글씨가 개판이라 조금씩 나오나. 그래서 얘네들의 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걸 하려고 하면
x, y에 관한 하면 차수가 3차가 되는 거야. 됐어요? 어디 갔어? 하나 더. 됐어? 그러면 x의 반환으로 보면 2차, y의 반환으로 보면 y의 반환으로만 쓰지 말고 좀 다른 말 쓸까? 보통 x, y에 관한, x에 관한이라고도 하지만 y에 대한이라고도 하거든요. 1차죠. 그래서 x, y에 관한이라고 하면 뭐다? x, y를 문자로 보겠다. 그러면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냐? x 2개, y 1개, 총 3개 곱해져 있다. 승재 이해돼? 그러면 x의 반환으로 보면 x만 문자로 보겠다. 그러면 x가 몇 개 곱해져 있니? 2개 곱해져 있다. 그러니까 2차. 됐니? 그러면 y의 반환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y만 문자로 보겠다. 그러니까 y는 몇 개 곱해져 있어? 하나만 곱해져 있다. 그래서 1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는 뭐냐? 개수. 개수 응. 문자 앞에 있는 숫자. 문자에 곱해진 숫자나. 이 개수가 그러면 얼마야? x, y에 관한 개수가 4요. 그러면 x에 관한은? 4, 얘도 4? 아, 얘도 4? 알겠다. 4, 1, 저거 x, y에 관해서는 그거 응. 4x고 x, y에 관한에선 4x라고? 아닌가? 그거대로 보시. 자, 우리 초등학교 때 곱하기 배우셨거든요? 그쵸? 왜 배우는지 혹시 기억나요? 곱하기. 응. 쌤 빨리 하려고. 오케이, 맞아. 똑같은 거 연락 많이 전하는 거랑 빨리 하려고 그러겠죠. 2를 3번도 하는 거 귀찮아서 뭐 하겠다고 2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치? 2를 100번 해요? 그러면 200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린 곱하기를 배웠어.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싫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2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x, y의 관원으로 보면 x랑 y의 문자로 본다고 했죠? 맞아? 네. 요 밑에 쓰면은 보일까요? 다 지우시고 우리가 4x 제곱이라는 건 4 곱하기 x 제곱 y잖아요. 맞아? 그럼 무슨 소리냐? 사실 x 제곱 y를 4번 더했다를 더하기로 표현해서 4x 제곱 y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가 4야. x, y로 보면.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 x의 관한으로 보면 x 제곱을 기준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4y 곱하기 x 제곱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x 제곱을 몇 번 더해야겠어? 이렇게 했을 때 4y번. 맞아요. 이 개수가 얼마 없어가지고 안 되겠는데 얘가 4y 분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관한으로 보면 이 녀석의 개수가 4y예요. 됐어? y에 관한 또는 y에 대한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 4x 제곱인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써놨네? 문자가 더해지겠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수하고 차수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항식의 기본이에요.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됐니? 이걸 왜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항식의 계산을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인수분해도 하실 거고 이후에. 됐어? 하나 예를 들어볼까? 잠깐만, 나도 머리를 좀 굴려야 돼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 우리는 뭐 할 거야? 인수분해를 할 거야. 됐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면 가정을 이렇게 가져가. 이런 식으로.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위에 있는 식을 뭘로 본 거냐? x만 문자로 취급한 거야. 그러면 y가 다 숫자가 되는 거죠. 그치? y를 상수항으로 봐야겠지. 그럼 y를 상수항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의 형태가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 b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끝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뭐가 돼야 돼? 두수의 곱의 형태를 띠셔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두수의 곱의 형태로 바꾼 거야. 됐어? 그러면 요 가운데 뭐가 돼야 돼? 두수의 합의 형태를 가지셔야 되잖아. 보니까 합의 형태를 가졌네? 맞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가 된 거죠.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 자체의 행위 자체가 뭐에서부터 오는 거야? 우리가 x를 문자로 취급하고 y를 숫자로 취급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인수분할 때 이제 이런 걸 할 줄 아셔야 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항식이다라고 했을 때 x, y의 반환으로 볼 때 x의 반환을 볼지 y의 반환을 볼지에 따라서 계수 형태가 달라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라고 하면 내림차순 정리라고 해. 얘가 지우는 건 안 써도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거야. 왜 갑자기 내림차순이고 오름차순이고 지랄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x를 문자로 취급하고 y를 숫자로 취급해버리면 애들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애들끼리 더하고 뺄 건 빼셔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아까 괜히 지웠어. 그 식은 남겨놓을걸. 뭐였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었나? 이렇게 돼 있었나? 그렇죠? 근데 이걸 갖고 첫 번째
내림차순 정리라는 걸 해볼 겁니다. 하고 싶은 건 뭐냐? 내림차순 정리는 큰 차수에서 작은 차수로 정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뭐가 문자지? x랑 y 중에서 뭐가 문자죠? X. 안 정했어 아직. 아하. 안 정했다고. 그러니까 지상아 정신 차려봐. 네. x에 대하여 정리하면 이제 x를 문자로 뭐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가장 높은 게 2차니까 2차, 1차 상수함수로 정리합니다. 됐니? 그래서 아까 했었던 거와 똑같은 x제곱 나올 거고 x항이 나올 텐데 여기는 개수가 3y이고 여기는 1이잖아.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쓸 때 요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y가 뭐니까 숫자는 아니니까 이 안에서는 뭐야? 이것도 다시 오름차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럼 나머지를 쓸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 또 뭐라는 거죠? x가 아닌 거 다 숫자로 취급은 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자로 써 있으니까 이것도 오름차순 정리해 주는 거죠. 됐을까? 그러면 y에 대하여 정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성원은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처음에? 네, 2y 제곱 쓰겠죠?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바로 그렇지. 3x 플러스 1을 쓰고 y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해주면 y에 대하여 정리한 거죠. 됐을까? 그러면 두 번째 오름차순 정리하면 작은 차수에서 큰 차수로 정리를 하실 거야. 됐니? 이것도 어쨌든 문자를 골라야 돼. 그래서 x에 대하여로 하겠지. 일단 x에 대하여 정리를 해볼 건데 문제 뭐부터 쓸까? 작은 차수에서 큰 차수로 정리해야 된다고 했잖아. X. 마이너스 X. 작은 차수부터 쓴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 했어? 여기 위에 있는 거 갖고 2차, 1차 상수함수를 썼잖아. 그러면 상수함이 차수가 제일 낮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작은 거부터 큰 걸 쓸 거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네. 아직 아니구나. 내가 뭐라고 했니? x에 대하여 보면 x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로 본다? 숫자 취급해준다. 그 y도 다 숫자로 봐야 된다고. y만 있는 건 다 상수항이야. 아. 근데 y만 있는 건 다 상수항인데 y만 있는 상수항도 내림차순 정리를 할 땐 어쨌든 큰 차수에서 작은 차수를 쓴다고. 왜? 어쨌든 여기에도 문자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실제로 숫자는 아니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고 x에 대해 정리를 하는데 내림차순, 아니, 오름차순, 작은 차수부터 큰 차수 순으로 쓸 거야. 그럼 여기 작은 차수는 뭐야? 상수항을 써야 돼. 누구? y를 갖고 있는 것들과 숫자들. 그러니까 뭐부터 쓸 거냐 여기에다. 플러스 Y. 마이너스 6 플러스 Y. 플러스 y. 플러스 2Y 플러스 바로 2Y 마이너스
여기 2y였어? 3y인데? 3xy였죠? 아 3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x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얘가 차수가 크고 얘가 차수 작은 거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3y 그렇게 쓰면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됐어? 됐냐고 말을 해봐. 네. 네, 이렇게 안 씁니다. 쓰면 안 돼요. 이거 써있는 거 있죠? 요 위에 써있는 거에서 상수항 1차항 2차항이죠? 저 순서 그대로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를 오름차순 쓰면은 상수항부터 쓰시되 상수항 자체는 내림차순 정리로 써요. 개수들도 내림차순 정리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는 걸 우리는 뭐해? 오름차순 정리라고 해요. 됐어? 또 교과서 제대로 안 보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 위에 거죠. 이렇게 써요 실제로 애들이. 근데 원래 뭐 해야 돼? 이렇게 써요. 학교에서 진짜 쪼잔하게 사실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를 서술형에서 쓰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 젠장. 있어. 원래 학교 선생님의 의도는 뭐야? 점수를 주려고 준 거야. 너네 3점 받아 라고 줬는데 승주 같은 애들이 어떻게? 발로 뻥 차버리지. 안 받아. 그럴 거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냥 지금 오름차순 정리되어 있는 아이들을 갖고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 여기 앞에 있는 개수의 모양들은 바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y에 관해서는 쓸 것도 없겠죠.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x 플러스 1y, 그 다음에 2y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을까?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항식의 자치연산을 할 거라서 우리는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단항식의 계산을 잠깐 정리하고 할 겁니다. 단항식의 곱과 나눗셈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거 뭐라고 하죠? 그건 더하기 빼기도 있어야지. 단항식을 곱하기 하고 나누기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아무도 기억 안 나? 사치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뭐라고 하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의 결과값은? M 네, A의 m 플러스 n제곱. 그거를 우리 뭐라고? 그렇죠, 지수법칙. 어렵습니다. 기억들을 못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지수법칙 좀 정리 좀 하고 갈 건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 이거 사실 모르는 사람 없죠? 이렇게 되는 거 원리는 알고 있냐? 원리는 그만큼 이제 A가 늘어나는 거니까 곱해지는 숫자가 원래 이제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뭘 하시는 거였냐면 반복되게 똑같은 숫자를 겁나 곱하는 녀석을 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였단 말이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인데 이 녀석의 개수가 뭐가 되는 걸 말하는 거냐면 M개가 되는 걸 말하시는 거고. 그렇지?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A 곱하기 A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개수가 N개가 되시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됐어?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빡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가 몇 개가 될 수밖에 없냐면 N 플러스 N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A N 플러스 N제곱이라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어떻게 되죠? 응? 네, A Mn제곱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죠. 요만큼만 보시면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가 M개 존재한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요 부분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요만큼씩 요 개수가 N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 요 안에 당연히 A 곱하기 A가 M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치? 그러면 M개씩 곱하는 거가 덩어리가 몇 개? N개의 덩어리를 갖겠죠?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설탕이 10개씩 들어있는 봉다리 5개 갖고 있으면 50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M개씩 갖고 있는 봉다리의 개수가 N개가 존재하시니까 여기는 Mn개가 존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거를 사실 뭐죠? 뭐가 또 왔어요? 찬이 엄마가 연락을 하셔서 아니고. 자, 우리가 사실 이걸 갖고 뭘 계산하시냐라고 하면 곱하기와 지수법칙 이런 기타 등등을 갖고 이런 짓들을 합니다. 자, 2의 5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이에요. 그치? 얘는 뭐죠? 네, 4 곱하기 2의 5제곱이니까 2의 7제곱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맞아? (2의 7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은) 얼마죠? 40. 네, 40만이죠?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더하기로 곱하기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녀석을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2의 5제곱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됐어? 원래 이거부터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A, B의 전체 M제곱 이 A의 M제곱, B의 M제곱 이거 뭐 따로 설명할 게 없는데 여기가 이제 얘기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있는 형태에 의해서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의 5제곱이니까 됐어? 그럼 얘네를 곱하면 10이니까 곰이 5개 앞에는 4 그래서 40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잘 봐요. 너네가 제곱근을 배우신 분들이잖아. 그럼 지수법칙에 따르면 이게 성립해야 돼요.
그치?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은 얼마죠? 2죠. 그러면 2의 x제곱에 제곱을 했는데 2예요. x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2 루트 2의 제곱은 2인데 2의 x제곱을 제곱해도 뭐가 나올 거냐면 2의 2x의 제곱이 나올 거니까 이 녀석이 2와 같으려고 하면 x가 2분의 1이지. 무슨 얘기다? 루트 2는 뭐랑 똑같다? 2의 2분의 1제곱과 같습니다. 사실. 됐어? 그러면 당연히 루트 3은 뭐겠어? 3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죠.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자연수에서만 지수를 다루는 게 맞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무리수 범주까지, 실수 범주까지 한 번에 확장을 시켜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제주껏 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너희들이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놓는 게 좋아. 머리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응? 그럼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만약에 3의 세제곱이 x예요. 아니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x를 세제곱했더니 3이에요. 그니?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어떤 녀석의 형태를 가져야 될 거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x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 안에 세제곱을 썼는데 이 계산했던 값이 3이 나오려고 해.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루트 3에 몇 제곱이 있어야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오겠냐고. 그렇지, 3분의 1이죠. x는 3분의 1. x는 3의 3분의 1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됐어? a분의 b의 m제곱은 따로 안 할 거고요. 이건 뭐 너희들 그냥 알아서 해. 이건 뭐 그냥 하시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나누기 때문에 배우셨는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요? 빼기. 그러면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요? 맞아? 몰라. 모르겠어. 이게 사실 학생마다 좀 다르게 배우실 거거든요.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할머니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써? 그러고 나서 너희들을 2의 세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가르쳐요. 어차피 고등학교 때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이제 중학교 때는 원래 이렇게 배워졌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m이 n보다 클 때, m과 n이 같을 때, m이 n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a의 n-n이다 1이다 a의 n-n분의 1이다 이렇게 나눠서 배우셨죠. 됐어? 원리는 되게 단순하죠. 여기다 이름 좀 붙일까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 2번 설명할 필요 없지? 2번 설명할 필요 없잖아. A m제곱에서 A n제곱 하는데 둘이 같으면 뭐 똑같은 색이 똑같은 걸로 나누면 1이 되겠죠? 2번 설명할 건 없고 1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냥 이런 거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는 걸 분수로 나타내 보면 a 곱하기 a가 되시고 이 개수가 n개가 되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됐니? 분자에는 a 곱하기 a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이 m개인데 중간에 이렇게 하면 이상아 손이 물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자 그러면 얘가 n개야.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n-n개가 되겠죠. 됐어? 됐니? 그럼 분수는 약분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 것만 남겠죠. 맞아요? 그래서 1번의 경우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2번의 경우에 반대로 위에가 적고요. 밑에 있는 애들의 개수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디선가 했을 때 요만큼의 개수가 m개가 되실 거고 그러면 남는 요만큼의 개수가 n-m의 형태를 갖지 않겠니? 그래야 두 개 더해서 n이 될 거니까.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이 형태가 남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냐면 우리가 n이 자연수일 때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분의 1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됐니?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우리가 요 내용이 숙지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이만큼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위에 것만 하시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다고? 2의 5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면 당연히 2의 5 빼기 2의 세제곱인 거고 나누기 미안해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이면 2의 2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될 거야? 2의 마이너스 3제곱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n이 자연수일 때 마이너스 n이면 분모에 애들을 내려주고 부호 떼주고 대신에 위에다 분자기를 얹어준다 라고 외우시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끝나는 거죠. 됐어? 네. 자, 요까지 모르시겠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를 꼭 했으면 하는 건 이게 다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15페이지를 이제 보고 책 정리를, 이 책을 풀이를 할 겁니다. 자, 노트는 한 페이지 정도 대충 썼을 겁니다. 한 페이지에서 한 장 정도 학생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그러면 거기에다 아예 문제를 풀지 말고 나머지는 그 옆에다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노트에다 꼭 풀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여기 풀이할 공간이 작아요. 뭐 몇몇 애들은 이제 되실 텐데 나중에 풀다 보시면 좁을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 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눈에 이제 문제집을 보시면 뒤에 해설집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지? 빠른 정답지가 있고 해설집이 있는데 해설집이 안 펴져. 봉인돼 있어요. 스테이플러 찍혀 있죠. 다 끝나면 나중에 봐. 필요하실 때 뜯어서 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중에 자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냥 붙여놓은 것 뿐이고 실제로는 저희는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지워도 되겠죠? 네. 얘만큼만 지울까요? 생공식 정도, 반항식 뭐 이런 것들은 너희들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만큼은 지우고 이 내용들은 사실 뭐 계속 눈에 단순간 볼 수 있도록 그냥 올려놓도록 하죠. 자, 볼까요? 15페이지. 자, 1번 문항부터 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다항식의 계산에 유형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계산은 뭐 할 거냐? 나랑 다 할 거예요. 됐어? 유형은 뭐 할 거냐? 숙제가 될 겁니다. 물론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항상 30분 정도는 숙제 시간을 드릴 겁니다. 30분이면 절반 이상 풀이가 가능하실 거고요. 물론 뒤쪽으로 갈수록 불가능한 단어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해. 어찌? 4단원과 5단원이 그럴 것이야. 그것만 좀 이제 빡세게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앞에 1, 2, 3, 4는 1, 2, 3은 좀 편안하게 하죠. 자, 1번에 다음 다항식은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옳게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B는 몇 차식이냐? B에 관한 몇 차식으로 봐야 돼? 승재 몇 차? 3차요. B에 관한으로 본다고 했잖아. A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 B만 문자로 볼 거야, 승재야. 1차. 1차야. 그러면 1차항과 나머지로 나누면 돼. 그치? 그럼 B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몇 개이니? 3개죠. 그쵸? 3개니까 그 3개가 다 합쳐서 써야 돼. 그러니까 B 앞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A가 3가지가 있는 개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 중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게 누구죠? B를 달고 있는 것 중에 A 차수가 제일 높은 게 마이너스 2A 제곱이죠. 그 다음이 A고요. 그 다음이 2란 말이야. 승재 이해돼?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 해야 돼? 답은? 그것만 봐도 나와. 네, 5번이 돼야죠. 지상아 이해되는 거야? 네. 자, 2번을 볼까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르게 정리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애들 그지같이 많이 써있어. 이거 좀 해볼 것 같지? 2번 문항 왜 이렇게 많이 써있니 근데? 마이너스 3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x 4제곱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의 4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3x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이네요. 됐니? 자, 차수 누가 제일 크냐면 얘가 1반에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제일 처음에? x만 문자로 본다고 했어요. 그럼 y는 개수야. 개수는 문자 앞에 쓰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쓸 때 마이너스 y x 4제곱이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자, x 세제곱 찾아볼 건데 x 세제곱은 여기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됐니? 그래서 얘는 뭐 숫자로 써있기 때문에 5x의 세제곱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근데 2차 항을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있네요. 2x의 제곱 쓰면 되겠네. 1차 항을 보니까 여기 2개가 존재합니다. 맞아? 3개인가? 1차 왠지 3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게 제곱이 없잖아 진짜. 얘 없네? 미안해 잘못 썼어 제일 처음에. 이게 제곱이 없으니까 재밌다.
1차항만 써야 되네. 1차항이면 얘까지네요. 그래서 뭐가 되니? 얘하고 얘니까 y 4제곱 마이너스 2y 4제곱이 제일 크나요? 3y 제곱이 그 다음 i 그 다음에 2가 제일 크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얘를 x로 묶어주면 되고, 아니 뭐 나머지 떨거지 써주면 되죠. 나머지 떨거지 보면은 마이너스 2y 세제곱 있고 마이너스 3 있네. 얘네들 이렇게 연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림자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있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자 3번과 4번을 해볼까요? 3번 몇 번입니까? 찾아보시죠. 이거는 지상이가 답해보자. 3번의 답은 몇 번인지 찾아서 얘기하도록 하여라. 예. 지상아 몇 번이야? 5번. 내림차 적용돼 있어야 되잖아. 예. x에 관해서. 그러면 2차 다음에 1차 써 있어야 되지. 예. 그 다음에 상성 써 있어야 되고. 예. 5번이 지금 1차항이 그 다음에 써 있니? 3x 제곱 다음에 4x랑 예. 마이너스 xy도 1차항이죠. 예. 그럼 5번이 말이 돼? 아니. 몇 번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 네, 4번이 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빨리 해볼까? 그죠요? 아니, 이번에 승주가 할까? 4번. 네, 4번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됐나? 그럼 얘는 뭐 그냥 답만 쓰셔도 되지 않을까? 자, 5번으로 갈까요? 교육청 뭐 고2 공통 2.1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졸라 간단한 문제지만 맨날 나오는 새끼라고 보면 되죠. 1학년 모의고사 볼 때 뭐 하면 돼? A 더하기 B야. 그럼 1번은 사실 할 게 없어. 그치? X 제곱끼리 계산해서 써주면 되니까 2X 제곱하고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X 제곱 나오겠죠? 됐니? 5번 보고 있어 우리. 그 다음에 3x랑 마이너스 2x 계산해가지고 x라고 쓰시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을 계산해서 2라고 쓰시면 될 겁니다. 답은 2번이겠죠. 됐니? 근데 6번 문항이 있어. 6번을 푸는데 이거 계산식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쓸 때 애초부터 좀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 a 마이너스 2b니까 a랑 마이너스 2b를 좀 적어놓고 한 방에 그냥 계산을 해요. a라고 하는 게 지금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고 원래 b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고 적어주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 더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되니까 원하시는 게 2x의 제곱 플러스 5만 나오시겠죠? 됐습니까? 예. 7번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얘네를 가서 다시 재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실수를 많이 하시고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해도 돼요. 이렇게 계산해요. 5x의 세제곱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요. 마이너스 3x 제곱이요. 얘는 계산할 게 없어요. 놔두고. 얘 계산해요. 그래서 여기 3 쓰고, 얘 3x 쓰고. 그래서 여기 써있는 요만큼 써있는 녀석을 거기에서 골라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번이 되시겠죠. 됐니? 8번 누구로 풀 수 있는 똑같은 방식의 문제라서 8번도 그냥 푸시면 됩니다. 8번은 졸라 쉽게 되어 있는데 x제곱의 계산이 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x제곱만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5번이죠. 9번은요. 9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6번 방식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9번 문항을 보려고 하면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 게 세 가지고 세 가지인데 계수 형태도 변화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아예 A 값 써놓고 쓸 때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로 애들을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안 헷갈려. 그래요. 그래서 Y에 관한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x의 마이너스 2x의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x y 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세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애초에 쓸 때 우리가 마이너스 2b를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b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y의 세제곱, xy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써주십니다. 됐죠? c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x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3x y 제곱하고 4xy하고 마이너스 6y 세제곱하고요. 이렇게 쓰고 나면 마이너스 4xy 플러스 4xy 사라지는 거나 마이너스 2x의 세제곱과 2x의 세제곱 사라지는 게 좀 보이죠?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 녀석만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4x제곱 y다. 그 다음에 이것들만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7y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눈에 좀 더 잘 보이십니다. 그치? 자, 10번으로 갑니다. A가 나와있고 B도 나와있는데 갖다 집어넣고 풀면 바보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2A 마이너스 A 플러스 2B잖아. 그래서 얘네를 A 마이너스 2B네 진짜. 이렇게 2A 마이너스 A 플러스 2B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A 플러스 2B 하겠다. 이렇게 바꿔서 풀이를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됐니? A값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지상아 집중해라. 예. 마이너스 2B의 값도 그대로 써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2번이 나오니 보일 겁니다. 됐습니까? 조금 이른데 일단 흐름상 여기서 잠깐 끊고 갈까요? 잠깐 쉬시죠. 배고프다고? 자, 카메라 좀 건들지 마 제발. 이런 거 할 땐.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딱 끝내고 10개 끝내고 나머지 시간에는 문제 푸시면 되고 조금 사실은 다음 시간 것도 일부 조금 나갈 거예요. 네.
해보시면 알겠지만 뒤로 갈수록 할 게 우리가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 좀 더 할 겁니다. 자, 근데 11번으로 가게 되면 이 연산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다 따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연산의 법칙은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혹시 기억합니까? 교환, 결합, 그 다음에 분배. 오케이. 근데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그래서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A가 같다가 교환법칙이지? 네. 근데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같다는 것도 교환법칙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교환법칙이라고 쓰면은 서술형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틀리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야 되냐? 정확하게는 얘는 것 때문에 교환. 얘는 이렇게 써주셔야지만 맞다고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A 플러스 B 한 다음에 C를 계산하시든 A에다가 B 더하기 C를 계산하시든 똑같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냐면 덧셈의 결합법칙이고요. 그치? 곱셈도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시나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시나 똑같다. 그치? 그래서 이 녀석도 우리는 곱셈의 교환법칙이다. 결합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A에 B 플러스 C를 A 곱하기 B에 A 곱하기 C 이렇게 쓰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맞니? 근데 이렇게 써 있어도 똑같죠. 얘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맞아? 얘 뭐라고 하죠? 교환, 아니 분배. 얘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왜 얘를 분배 법칙으로 보냐면 사실은 이렇게 보는 거죠. 나누기를 역수의 곱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거에서 이걸 분배 법칙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하지만 얘는 할 수 없죠?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써야 되고 분배 법칙 아닙니다. 알겠지? 이건 분배할 수 없어. 뭐 분배하는 놈들 있지 이거 나중에 이거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 네 가지 타입을 모두, 이 세 가지 타입을 모두 다 분배 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정말 4개번 다 끝났는데 뭐 11번 그냥 하시면 되죠. 11번은 답이 뭐겠냐? 4번. 11번 답 4번이겠죠. 그렇지. 12번은 할 때 우리가 결국은 12번의 경우에는 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B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A 마이너스 B잖아요. 됐니? 얘는 항이
3개, 4개짜리니까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희들 시험 문제 볼 때, 학교에서 볼 때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나오면 상위 보통 5개짜리, 6개짜리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쓸 때요, A를 쓸 때 X의 세제곱 써주고, 비워주고 2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써주고, B를 쓸 때는 거기 내림선 그대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이네요. 제곱,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은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됐습니까?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쓸 때도 답을 꼭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됐니? 답은 몇 번이? 4번이네요. (13) 번이요. 일단 애가 생긴 게 그지 같아요. 얘부터 이제 정리해 주실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쓸 때, 자, 학교에서 서술형은 다 쓰실 필요는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이걸 서술형을 풀이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의 결과값만 써주시면 돼요. 중간 과정을 완벽하게 쓸 필요 없거든요, 서술형 쓰실 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만큼을 푸는 걸 써주고요. 이상아, 네. 그만 먹어. 먹었어요. 이것도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얘네 계산돼서 B가 되는 거 써주시고, 서술형을 쓸 때는 지금 이 부분을 꼭 쓸 필요가 없고요. 그 결과값이 2분의 3a,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b 마이너스 c다. 요게 써 있으면 돼, 서술형 쓰실 때. 됐니? 중간 과정 꼭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어떻게 그냥 밑줄 쳐서 부분 계산해 쓰셔도 돼요. 알겠지?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문제 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a 를 써요. 2분의 3 곱할 거니까 2분의 9 x의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x 3y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y 제곱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b 쓸까요? 2분의 1 x의 제곱 써주실 거고, 네, 마이너스 x y 써주실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 써주실 거고요. 마이너스 c 쓸 거고요. 그냥 한 방에 더하기로 가기 위해서 마이너스 c로 쓸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입니다. 얘네 다 더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제거가 가능한 애들은 바로 제거해주세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잘못 썼구나. 3xy요. 그치? 그러면 얘가 5 빼니까 3x제곱, 얘네들 얘네 계산하면 xy, 뭐 3y 제곱 나오면 이렇게 해서 3번으로 답을 쓰면 됩니다. 너네가 더럽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14번 얘기죠. 14번, 15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산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14, 15 같은 거. 여기까지 지우고 다시 할까요? 화면에 내 얼굴이 너무 안 나와. 저거
가버렸어. 끝으로. 나중에 영상 보는데 막 칠판만 났다 그러고 소리만 난단 말이에요.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실 때 14번 같은 문항들을 너희들이 연산에 정리를 할 때 혹시 이거 뭐라고 있는지 아니? A 점 B.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고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은 이 녀석을 연산자라고 읽어요. 그냥 별거 없이. A의 연산자 B라고 얘기를 하고 A의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개뿔 이렇게 하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에 거를 제곱할 거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할 거예요. 뒤에 거의 제곱을 뺄 겁니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머리에서. 앞에 거의 제곱하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더한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을 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치, 여기까지? 근데 하고자 하는 꼬락서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연산자 x의 제곱 플러스 x야. 어떻게? 어쩌라는 거야? 힘들잖아 너무. 세 개짜리 제곱할 줄 알아요? 앞에 거에 제곱할 거니까 세 개짜리 제곱해야 돼. 모르죠? 근데 분명히 우리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배우셨냐? 똑같이 생겼네? 그렇죠? 똑같이 생기면 우리 뭐 했어? 치환이라는 걸 했습니다. 얘네를 치환할 거예요. 뭘로 치환할까? 원하시는 거 얘기를 해. A는 위에 있으니까 좀 Z. Z? 원하시면 뭐 근데 반드시 대문자로 바꿔줘요. 알겠지? 그 숫자를 문자로 치환할 때는 소문자로, 다항식을 문자로 치환할 때는 대문자로 치환한다는 기본적인 수학의 룰이 있어요. 그니?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는 다항식이잖아. 그래서 대문자로 치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식을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z 플러스 1 연산자 z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써볼게요. 자, 앞에 거에 제곱 쓸 거고요. 됐니? 앞에 거 뒤에 거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을 뺄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하실 건 z의 제곱 플러스 3z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3배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곱셈 공식 할 때 어차피 얘기를 한번 하기는 하는데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돼. 너희들 a 더하기 b의 제곱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네. a 제곱 2ab 플러스 b 제곱. 그치? 그렇게 외우니까 맨날 그 꼴인 거야. 그렇게 외우니까 이걸 연산하라고 하면 머리에 한 방에 쫙 안 나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앞에 거에 제곱 쓰고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한 다음에 2배 해줄 거고 뒤에 거에 제곱 쓰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네를 할 거야. 앞에 거에 제곱 쓸 거야. x의 4제곱인 거죠.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해서 2배 할 거야. x의 3제곱인데 2배 할 거예요. 됐니? 뒤에 거에 제곱 쓸 거예요. x 제곱 쓸 거야. 잠깐 패스. 왜? 여기 x 제곱 쓸 건데 얘 전개하면 3x 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4x 제곱 쓸 거고요. 3x 쓸 거고요. 더하기 1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15번도 마찬가지죠. 15번을 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원하시는 게 A 별표 B가 2A-B인데 원래 이럴 때는 그냥 A 연산자 B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거 써주고 뒤에 거에 앞에 거에 2배 해주고 뒤에 거 빼줄 겁니다. 됐어? 됐니? 네. 그래서 A를 써줄 거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의 문항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풀 거야. 자, 앞에 거에 2배일 거야. 2x제곱 되겠죠? 그치? 뒤에 거 뺄 건데 2x제곱, x제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2x제곱 2x제곱이야. x의 제곱. 자, 앞에 거에 2배 할 거니까 아이씨 2배하고 왜 빼먹었어? 미안해. 2x제곱인데. 자, 앞에 거에 2배 할 거니까 4x 뒤에 거 뺄 거예요. 그러니까 2x 오시겠죠? 앞에 거에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2y 뒤에 거 뺄 거예요. 마이너스 y 오겠죠. 앞에 거 2배 할 거니까 2 뒤에 거 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7y. 그래서 눈으로 푸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됐나요? 자, 16번 갑니다. 이네. 자, 어떻게 풀죠? 원래는 이렇게 풀면 돼요. 위에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씩 빼요. 그 다음에 그 값에서 세 번째 식을 더하면 2a가 나오게 돼. 그래서 a값 구하시면 돼. 그치? 됐니?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요. 됐니? 그럼 어떻게 돼? C-A가 돼. 그럼 여기 또 더해. 그러면 C값을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을 하시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너희들은 이제 교과 과정상은 완전히 빠졌으나 알면 조금 도움 되시는 형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대식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면 A랑 B, B랑 A, A랑 B, B와 C, C와 A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윤환교대식이라고 하는 병신 같은 한문 이름이 있습니다. 자, 알 필요 없고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여기서 이 세 개를 다 더해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를 더해요. 그러면 2A, B, C가 나옵니다.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나오죠. 그걸 2로 나눠주면 A, B, C가 나오죠. 그 A, B, C 나온 거에서 첫 번째 식을 빼면은 B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식 빼면 A가 나오고 세 번째 식 빼면은 첫 번째 식 빼면 C, 두 번째 식 빼면 A, 세 번째 식 빼면 B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다 더한다 생각하면 원래는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그러면 더해서 2로 나눠버려요. 얘네 다 더해서 2로 나눠. 그러면 X제곱 나오겠지? 맞지? 다 더해서 2로 나눠. X가 나오겠죠? 다 더해서 2로 나눠. 3이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나와? C가 나오는 거야. 됐어? 여기서 이걸 빼면 그치?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러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얘를 빼. 그럼 뭐 나와? A가 나오겠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겠지. 됐니? 그 다음에 얘랑 더해. 그러면 2A 플러스 C가 나옵니다. 됐어요? 원래 뭐 한다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하면 A, B, C 다 구할 수 있어 원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가 2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A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더하면 2A 더하기 C로 변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다 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값을 갖게 될 것이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배우시면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건 다 했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배운 분배 법칙을 이용한 전개식의 개수 구하기라고 하는 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선생님 특강 2시에 끝나죠? 아니? 1시 50분 끝낼 아, 왜 그래? 운동. 넌 집에 가면 되지만 예. 요분들은 점심 먹어야 돼. 시간이 별로 없어. 자, 여기 잘 봐요. 분배 법칙을 이용한 전개하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17번은 그냥 노가다 전개하라는 거니까 그냥 정리할 겁니다. 그렇지? 자수 제일 큰 게 뭐 나오겠니? 3차, 그렇죠? 그래서 얘 곱해서 3차부터 써요. 그 다음에 뭐 나올 거냐면 2차가 나올 건데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거가 여기서 나오죠. 됐니? 암산하라 소리야. 다 정리 진짜 해가지고 정리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 종류별로 모으면 돼. x세제곱 썼고요. 이렇게 하면 2x의 제곱, 이렇게 하면 3x의 제곱이니까 5x의 제곱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1차항이 오셔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2x에 6x니까 8x야. 됐지? 마지막 상수항 계산하시면 되니까 4. 끝났죠? 그치? 자, 18번도 갈까요? 제일 큰 거는 당연히 3차식 나올 거고 A에 관한 3차식 3A 세제곱. 자, 요번엔 똑같이 계산할게요. 2차식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곱할 때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할 때 나올 거예요. 6 나오고 7 나오니까 13A 제곱이에요. 자, 1차항 계산할 거니까 상수항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4 플러스 13A. 그 다음에 숫자 계산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안 알았지? 생각보다 쉬워 정리하는 거. 자, 19번이 없는데 마찬가지죠. 3차부터 그 다음에 2차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7 x의 제곱 1차 그러면 상수 1차 그러면 30에다가 4니까 34 x 숫자 뭐 이렇게 커 이렇게 크네.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곱해서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10 됐죠?
이상아 됐냐? 네. 자, 똑같이 제일 큰 거 3차. 2차 마이너스 3x의 제곱. 1차 2x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다. 요걸로써 일단 1강은 끝났어요. 내용은. 그치?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곱셈 공식을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곱셈 공식을 할 건데 오늘은 그래서 중학교 때 나왔던 곱셈 공식만 정리를 할 거예요. 왜? 고등학교 곱셈 공식이 많아서 중학교 걸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고등학교 곱셈 공식만 중학교 곱셈 공식만 정리 좀 해볼까? 다 썼냐? 진짜 왜? 우리가 분배 법칙을 배우셨잖아요. 분배 법칙을 배우셨기 때문에 곱셈 공식은 그냥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곱셈 공식을 왜 따로 하냐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빠르게 계산한다. 졸라 빨리 계산한다. 우리 이제 뭐 할 거냐?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할 건데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이런 거예요. 뭐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b의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요. 이런 거 할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 할 거야? 2x 플러스 3y의 세제곱으로 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걸 갖고서 너희들은 뭐라고 할 거냐? 8x의 세제곱 쓸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6x 제곱 y 쓸 거고 플러스 54xy의 제곱 쓸 거고 플러스 27y의 세제곱 쓰면 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불러주는 속도로 풀면 곱셈 공식을 배우신 거고 하고 있으면 망한 거야. 이해돼?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건 보고선 글씨 쓰는 속도로 계산이 가능하셔야 곱셈 공식을 배우신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런 형태에 있는 걸 보고서 너네가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 쓰겠네. 그러면 3a 제곱이니까 3에다가 여기 제곱해서 4 곱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해서 그러면 36 쓸 거고 이런 식의 계산하시는 순간 망한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빠바바바박 계산이 되셔야 돼요. 그럼 왜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곱셈 공식 중학교 거를 배우실 때 말 그대로 a 플러스 b의 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공부를 하셨죠. 그리고 a 자리에 2x를 쓸 거니까 3y를 b 자리에 3y를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머리에서 해서 썼단 말이야. 그치? 1, 2, 3 정도 걸릴 겁니다. 그것도 느린 거다. 이거 맞춰 쓰시면 안 되고 곱셈 공식은 앞으로 하실 때 말로 외우셔야 돼요. 중학교 거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곱셈 공식 몇 개 배우셨냐라고 하면 보통 5개로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4개예요. 뭐 배우셨냐? A 더하기 B의 제곱을 배우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외우실 거냐면 앞에 있는 녀석과
이만큼을 묶어서 뒤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다는 것도 그냥 할 거야. 이렇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운 곱셈 공식은 원래 이겁니다.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쓰신 거고요.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꼴을 곱한 다음에 2배 해준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써주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앞에 거의 제곱을 써주게 된 거고,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하면 AB죠? 여기가 플러스면 AB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AB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AB의 2배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제곱 쓰니까 B제곱이라고 쓰게 된 거죠. 됐어? 그래서 너희들이 숫자가 좀 그지 같은 애들이 나온다고 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 뭐 제곱들 잘 하시긴 하겠지만 숫자가 앞에가 뭐 13이 나왔어. 마이너스로 할까요? 7i가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도 계산이 쭉 나오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쓸 거니까 13의 제곱이 169입니다. x제곱이죠. 자, 2 곱하고 13 곱하기 7 곱하면 망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앞에 거랑 뒤에 거 먼저 곱해. 앞에 거 뒤에 거 먼저 곱해서 91 나오잖아. 그치? 13 곱하기 7이 91이 계산이 안 되시면 좀 슬프고 91 나오잖아. 그치? 그럼 그 녀석의 2배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뒤에다 뭐 할 거냐? 182를 쓰겠죠. 앞에가 중간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앞에 거랑 곱하기 뒤에 거라면 원래 마이너스 91이야. 그래서 2배 마이너스 182 x y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 쓸 거니까 49 y 제곱이요 라고 하는 게 그냥 물 흐르듯이 나오셔야지 곱셈 공식이 제대로 돌아가고 계시는 거야. 그렇지? 됐어? 응주야. 자, 두 번째 배우신 내용이 뭐냐?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죠? 그치? 못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근데 비슷한 문제를 주면 못 풀어요. 자, 잘 봐요. 우리는 얘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모양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녀석인 거예요. 됐니? 그래서 모양과 부호가 같은 녀석이 존재하는 거고요. 모양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녀석이 존재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너희들은 뭐를 쓰는 거냐라고 했을 때 같은 녀석을 제곱한 거에서 다른 녀석에 대한 제곱을 뺍니다로 외우세요. 그치?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는 뭔 얘기를 하게 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에이? 그지 같아. 얘네가 4개가 같다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 자, 같은 게 x고 다른 게 y죠? 네.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올 거야? x제곱 y제곱 나오겠죠? 그치? 네. 여전히 x가 같고요, y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얘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앞에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같은 게 y고 다른 게 x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달렸네요. 그거 반대로 바꿔주고요. 네. 자, 얘네들도 뭐 어떻게 돼? 같은 게 y고 다른 게 x였으니까 y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나오셔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그거 바꿔줘요. 다 같은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보고 얘네들을 보고 아 같은 게 누구고 다른 게 누구고 아 그 보고 바뀌네? 만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은 놈이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잘 못해 이것들을.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잖아. 영어로 생각을 못해. 왜 영어로 생각을 못한단 말이야. 생각나는 걸 영어 문장 그대로 생각을 영어로 할 수 있어? 물 좀 주실래요? 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지. 외국인을 보면서 영어로 바로 생각을 못 하시잖아. 똑같아. 다 알파벳이잖아. 머리 안 들어와. 차라리 기억니은 네모세모 동그라미였으면 기억이 들어올 수도 있겠잖아. 안 들어와.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돼? 한국말로 외우셔야지. 한국말로. 알겠어? 어떤 거? 같은 거에서 제곱하고 다른 거 제곱해서 빼면 됩니다. 됐어요? 자, 중학교 거 좀 더 있죠. 2개 더 있어요. 2개 더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숙지하시면 됩니다. 예. 자,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하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앞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뒤에 있는 거 말 그대로 뒤에 있는 놈들이야. 다.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봅니다. 뭐 할 거냐? 너네가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할 거고요. 됐니? 뒤에 있는 애들을 더해서 앞에 거를 곱할 거고요. 뒤에 있는 애들끼리 곱을 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서 제곱 써주고 뒤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할 거고 뒤에 있는 애들끼리 뒤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줘요. 됐어? 그러면 이런 거 뭐 x 예를 들어 x 뭐 할까? 마이너스 7 x 플러스 11은 좀 그렇다. 13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쓰면 너희들 뭐 할 거야? x의 제곱 쓰고 그냥 뒤에 이거 두 개 더해 4잖아. 그럼 4x 뒤에 거 곱해 마이너스 91 쓰면 되지 뭐. 됐어? 이해돼? 자, 마지막 네 번째 여기까지로 오늘 끝. 얘네들도 앞뒤야. 됐니? 앞뒤인데 얘네들을 뭐라고 쓸 거냐면 앞에 있는 애들끼리 구분해서 쓸 겁니다. 그치? 됐니?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안에 있는 애들의 곱과 밖에 있는 애들의 곱을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끼리 곱할 거예요. 됐어?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곱해서 쓸 거야. h x의 제곱 안에 있는 거 곱하고 밖에 있는 거 곱하는데 뭐 식으로 쓸 때 사실 ad 플러스 bcx라고 쓰는데 우리는 밖 안보다 안팎이 훨씬 더 익숙해.
어차피 계산에 쓸 거기 때문에 안의 곱, 밖의 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쓸 겁니다. BD. 자, 그냥 아무거나 숫자 거지 같은 뭐 7x 마이너스 5 y에 3x 플러스 6은 그렇고 6, 7, 8 y 이렇게 쓸까요? 그치? 그치? 그럼 앞에 거끼리 곱했어. 그럼 21x의 제곱. 자, 안에 마이너스 15 밖에 56이잖아. 됐니? 그럼 얼마야? 41? 맞죠? 그럼 41xy 쓰면 되는 거야. 뒤에 거끼리 곱해. 마이너스 41인 길은 어디다 합하는 거냐? 뒤에 거끼리 곱해. 80 y 제곱이야.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걸 갖고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하는 수준이 되면 고등학교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꾸만 지금 얘기를 하시냐면 고등학교의 곱셈 공식 중에는 아주 더러운 이런 놈이 등장을 해요. A의 더하기 또 B 더하기 C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 있는 녀석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다. 이런 녀석들이 이제 곱셈 공식에 등장을 합니다. 어지러지하네. 자, 할 수 있겠지? 개뿔은 어떻게 해? 안 보여. 말로 외워야 이 집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외워서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도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중학교 거만큼은 로딩이 걸리면 안 돼. 로딩이 지금 현재 걸리시면 고등부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중학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하죠. 물론 고등학교에 있는 곱셈 공식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설명은 끝. 숫자입니다. 네? 아니 40. 저맨 마지막에 적은 아 80으로 썼네? 미안해. 다 설명하다가 잘못 써놨네. 40이죠. 맞아. 오 예리한데? 자 숙제.